네, 11월 26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금주는 조금 변동성과 등락을 예상했지만 조금 심하긴 하죠. 오늘 바이오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추세가 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이 철옥젤리님 재가입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도 시장 기준과 시장 공부, 자, 빅 추세 체이싱 기준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는 충분히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포트 내서 왔다 갔다 하실 거 없고, 특히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종목별로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 잡으면서 꾸준히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띄우는 게 오늘 러셀 지수, 우리나라와 커플링 잘 되다가 근래 조금 바뀌고 있는 러셀 지수인데요, 신고가 났어요. 흐름이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며칠 동안 계속 종목이 확산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마찰 변동성이라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단기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요. 오늘은 지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 스토리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반응까지 살펴드릴 겁니다. 자, 다우와 러셀 지수 신고가 같지만 어제 엔비디아, 테슬라하고도 4.5%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자, 재무장관 베센트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제가 주말부터 얘기 드렸던 이분 때문에 오히려 금리와 달러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분해라는 시장 평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아침에, 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가 취임이 되면 1호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다 때릴 거야. 중국의 몇 프로, 멕시코, 캐나다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하면서 그런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줬는데, 시장이 빠르다 했잖아요. 선반영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장 흐름과 뭐 매크로 같은 데는 그렇게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 흐름 한번 전반적으로 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 국장이 금주에는 등락한다 했지만 오늘 왜 이렇게 바이오를 많이 빼는 거야? 올랐던 게 반 정도 이상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바닥 탈출은 시작을 했습니다. 큰 주세 말씀도 드릴 거고, 오늘 바이오 하락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반대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게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나 AI 쪽은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국장 흔들기가 저는 계속 된다 보면서 오늘 바이오든 전체적으로 수급 얘기를 드릴 거고, 여전히 얘기 드렸지만 걔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큰 추세 보고 낮은 메리트 살리면서 대장주 흐름을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전체로 볼 때 우리 엔터는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매매하는 방법도 얘기 드렸는데, 미국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또 방산주는 급락을 했어요. 시장 전체 테마 한번 살펴드릴 거고, 자, 국장의 흐름 자체가 진짜 투신과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칠락팔락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금통 이벤트까지 본다 그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은 증시가 괜찮았어요. 나스닥이 살짝 빠졌지만 추세 유지했고, 오른쪽에 띄우는 러셀이나 다우가 신고가 났습니다. 얘기 드릴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면 다 도움되실 이 내용들이니까. 다우가 30개잖아요. 그중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났습니다. 자, 전통적인 캐터필라, 홈디포, IBM 같은 게 또 올랐고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금융주도 신고가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엔비디아 빠졌다 하지만 덜 올랐고 조금 빠져 있었던 이런 종목들로 확산되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AI 빅뱅의 확산에 표현할 수도 있고, 선순환 돌면서 러셀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과하게 눌렸던 부분이 저는 확산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보는 게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시장 금리죠. 지금 비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많이 기다렸던 부분인데, 자, 지금 올랐던 부분에 미국 경기와 금리가 떨어진다, 연착륙인데 트럼프 때문에 과하다 그랬잖아요. 4.5까지 갔다가 훅 빠졌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베센트 효과라 볼 수 있는데, 자, 트럼프의 어떤 지금 위기가 말도 많고 막 파워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4.28까지 빠지면서 좋았고, 그게 베센트 영향이다. 월가 출신이니까 시장에 조금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관세도 물론 얘기를 해요. 같은 그 결인데 이분은 좀 점진적인 관세 도입을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런 걸 걱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그러자마자 관세면 트럼프가 부활했어요. 야, 내가 지금 1호로 취임하자마자 때릴 행정명령은 다시 관세야. 구체적으로 중국엔 추가관세 10%를 때릴 거고,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아래비로 인접하고 있잖아요. 너네들한테 25% 때릴 거야. 왜? 너네들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이 넘어와. 너무 많이 넘어오고, 특히 마약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특히 펜타닐 같은 거 어떡할래? 중국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펜타닐 되게 싫어요, 트럼프가. 그게 살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흐름이 딱 있자마자 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겁을 주는 거고 협상 카드니까 캐나다 총리 젊은 분 그분 40대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자, 트럼프 형님 저하고 전화 좀 통하시죠. 이 협상 카드가 트럼프가 겁을 주면 바로 딜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금리가 관세면 얘기하고 나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중국도 정신 오늘 올라 있어요. 시장이 조금 스마트하고 조금 적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작년에 금리 발작 났을 때 그 5% 금리 꼭지를 맞췄던 빌 에크만, 이 시장의 상당히 큰 고수죠. 채권 고수인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야, 관세면 트럼프가 25% 때린다면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야 돼. 증시가 올라야 돼. 이런 의미심장을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트럼프 내각과 이제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은 좀 총대를 맸다 표현하고 싶은데 막 두드려 맞고 하면서도 할 일을 하고 트럼프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관련 프로젝트죠. 물론 우주 방위군을 뭐 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F-35 방산 프로그램을 비난했습니다. 야, 너네들 왜 돈을 거기다 뭐 하려고 쓰고 있는 거냐? 드론으로 대체해라. 무인 드론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전쟁 이렇게 될 건데 하면서 오히려 방위비를 삭감할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사실 미리 좀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지 수장으로서 7조 달러 되는 연방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줄인다 했잖아요. 어제 근데 노벨 그 경제학상 받은 분이 그거를 반박을 했어요. 당신은 몰라서 그러는 어떻게 줄일래? 대부분이 사회 보장제도나 방위가 많은데 못 줄일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방산 프로그램,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을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방산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방산주 급등하겠잖아요. 뭐 그런 흐름이 또 테마가 생겼고 또 드론들이 또 올랐습니다.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333 정책을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뭐 의미 있는 건데 어쨌든 원유 수출을 더 확대를 하고 하루 300만 배럴을 증산한다 했어요. 자, 근데 중동에 또 휴전보도 살짝 돌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하락되면서 물가는 사실 조금 괜찮은 그런 편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왜 떨어졌느냐? 엔비디아는 중국의 반도체를 추가로 규제하겠다. 근데 이게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정 핑계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AI 모델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테슬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테슬라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되게 중요한 주죠. 되게 중요한 캘리포니아 성장을 담당하는 주지사께서 자, 전기차 혜택을 줄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기차 혜택 줄 거야.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단 테슬라 몇 개 모델은 제외시키겠어. 왜 그러냐면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랑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예전부터 사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앙숙이라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여튼 제가 쭉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 경기나 증시에 나쁘지 않은 가운데 종목 도롱도 좋지만 사람마다 말하는 것 따라서 계속 부딪히고 마찰이 생겨요. 테마도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에서 맞출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테마와 말 한마디 던지는 말로 해서 테마가 계속 마찰 변동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절반 남은 엔비디아 같은 거나 빅테크 대장주로 기준 잡으시면 되지 변동성 보다 가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비트코인은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99,000달러 가다가 94,000까지 훅 빠졌어요. 뭐 특별한 일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30% 정도 입절을 잘 하셨길 바라고 여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나머지 70%는 내년 상반기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확장이나 버블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저의 목표가는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를 일단 참고로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자, 비미국은 트럼프 눈치를 보고 계속 급을 주지만 적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크로 달러 금리를 저는 보고 있는데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어제 나왔던 부분은 유럽의 ECB의 B컷 금리를 크게 나겠어. 경기 부양하고 통화정책 쓰겠어.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유로화가 더 빠지지 않고 약세를 멈췄어요. 미리 빠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금리 입장에서
막 더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비미국 쪽으로도 흐름이 조금 돌아온다. 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빠지면서 대만 TSMC도 1.5% 떨어졌거든요. 근데 큰 흐름상 단기 조정이라 보는 거죠. 자, 전체 한번 보고 미국 흐름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를 봐야 될 텐데, 자, 우리나라 오늘 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SK 바이오팜, 삼성 바이오, 알테오젠에 9%나 떨어졌어요. 12%가 13% 올랐는데, 뭐 그래 따지면 이틀 동안 한 3, 4% 오른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흔들잖아요. 너무, 그죠? 너무 흔드는데 오늘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러는 건지와 어떻게 될 거,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제가 이제 미국의 러셀과 큰 흐름상 중소형주 등 그쪽으로 순환되는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모습에서 바닥 탈출을 저는 시작했다가 봅니다. 여전히 오늘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외국인의 흔들기 수급이라고 보고요. 삼전, 한익, 2차전지, 한전 같은 걸 샀고 반대로 바이오 전체를 때렸어요. 아니, 금리가 빠졌는데 왜 때리냐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걔들이 그냥 흔들기, 매매 수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행, 방산도 좀 팔았습니다. 코스닥에 바닥 만드는 가운데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 코스피는 어제 엔비디아나 TSMC 빠져도 오늘 좋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이니까 바닥권에서 대장주는 안 털린다 계속 말씀드리고, 2016년 데자뷰다 내년도 기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드리죠. 자, 외국인 수급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오늘 외국인들 잠깐 말씀드릴게. 어제는 샀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사고 막판에 선물 사던 걸 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단타를 쳐요. 외국인들이 파생 자기들 얼마 하지도 않아. 오늘 뭐 몇백억, 코스피는 조금 코스닥은 좀 팔았지만 그런 수급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선물 옵션 파생 이거 먹어요. 단타 치면서 포지션 계속 바꿔요. 단기 호랑이에서 만들어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좀 수급 흔들기라 봐주시면 되고, 정말 작은 자금으로 자기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싸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나 테마보다는 대장주 잘 홀딩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재정정책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목요일에 금통이 금리 인하를 말하는 멘트도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정치 빨리 좀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책 할 거라 봅니다. 자, 빅바이오가 변동성 주간이지만 오늘 또 변동이 컸다. 11월 마지막 주 잘 갖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이 좀 흔들었다. 오늘 팔았는 거는 대놓고 비차익 프로그램 바스켓 매도, 전체 바이오 포트 있는 거를 같이 팔고 같이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출한 과정이고 우리는 대장 포트 집중하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봐드릴까요? 참고로 본 대형주 삼성 바이오를 잠깐 보면, 이것도 얘기 한번 드렸던 건데, 얘들이 올해 7월달 남들 다 빠질 때 얘들이 바이오를 사면서 올렸다 했잖아요. 자, 외국인의 이제 지분율을 보시면 올해 초부터 이때부터 올 7월달 훅 더 샀죠. 훅 더 샀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바이오에 집중하는 모습 보였고, 저는 더 말씀을 드렸어요. 빠진 거 없어요. 3번 빠진 거 없습니다. 빠진 거 없고 계속 크게 흐름을 같이 가져가서 보셔야 되고, 똑같죠. SK 바이오팜. 이 큰 흐름들은 참고로 보는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먹을 거예요. 자기들이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계속 괴롭혀요. 코스닥 1등이고 아직 개인들이 불안한 분도 계시고 대주주도 빠져나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로열티가 1.5%밖에 안 돼. 키트로다 뭐 5%라더니 1.5%밖에 안 돼. 유진은 저는 별로 안 봐요. 유진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뭐 약간 실어도 낮은 건데, 또 이런 거 가지고 한 개 뚝 던지면 온갖 거 갖다 붙이면서 또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특허랑 똑같아요. 그냥 불안한 사람 심리 수급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딴지라 봅니다. 키트로단 최소 5% 이상 저는 받을 거라 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흔드는데, 누가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빠지느냐? 그 수급 분석을 파트 2에서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바이오주나 필수이픽 이런 종목들의 포토 내용들도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AI 반도체는 올랐으니까 뭐 나쁜 거 없습니다. 그죠? 오늘 올랐기 때문에 지수 빠져도 플러스 났다. 엔비디아 TSM 조정에도 괜찮았다. 삼전이 간만에 외국인이 샀는데 막판에 또 봐야 되지 얼마 살지. 어쨌든 외국인 수급 바뀌었다 보니까. 엔터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엔터는 지금 상방을 만들어 가는데, 자, JYP 10월 달에 바닥 치고 5만원 산 거 절반만 들고 있잖아요. 나머지 팔고,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막 따라 사는 것보다는 조금 위에 눌림목되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는 키워요. 예, 단가 낮으니까 키울 수 있고, 추가로 사는 거는 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올랐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출렁거리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게 없어요. 야, 노스볼트가 파산했으면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캘리포니아 아까 주식사 말씀도 드렸지만 큰 흐름상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콜이 올라오면서 이런 저가로 갖다 뿌리는 치킨 게임 못 당해요. 예, 지금 못 당합니다. 정책적으로 성장 은이 그래요. 그 당분간 이걸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모멘트 생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자, 방산 급락한 얘기도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그날 버텼던 애들 섹터들이 30% 이상 다 빠졌어요. 돌아가면서 다 빠졌고, 얘기 드렸던 예탁금 개인에 대한 반대 매매는 더 이상 빠지진 않습니다. 예, 찐바닥 나왔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 초록젤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자, 파트2에서 우리 분석 이어가겠습니다.